근데 당이 뭐 바뀌어야 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거에는 모든 의원이 공감하실 텐데 여기서 하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인적 쇄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지금 좀 필요한 작업입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한번 역으로 돌아가 볼게요. 혁신, 쇄신, 변화가 나오는 시점은 늘 선거에 패배했을 때입니다. 예. 저는 혁신은, 쇄신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여당과 잘 싸워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중도나 이런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전통 지지층까지 실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107명 누가 이 혁신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는 잘했고 당신은 나가야 되고 당신은 청산돼야 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당론을 만들면 당론이 결정되자마자 의총장 문 박차고 나가서 언론 앞에서 저는 당론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그 당론과 다른 결정을 해서 당의 운명과 정권의 운명을 달리 바꿔놓고 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대선에 패배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107명이 지금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늘 내부 총질로 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를 청산하고 누가 누구를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저는 107명 모두 다가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곧 민주당은 특검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요. 가을이 되면 저는 민주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똘똘 뭉쳐있는 100명 이상이 있어야만 그 개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잘 싸우지도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107명 전체가 우리 당원들로부터 지금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누구를 잘라내고 그 문제부터 시작하고 몇 사람 잘라낸 다음에 우리는 혁신 다 했습니다. 쇄신 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한 방법으로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07명을 하나로 모아서 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투사로 만드는 것이 저는 인적 쇄신이다. 청산이 먼저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 먼저다. 쇄신은 누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107명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지금 우리 당을 떠나시라. 오히려 뭐 과거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청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과거의 있어서의 문제까지를 한다면 107명 중에 저는 당원들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여지껏 무슨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걸 위해서 어디 소통관 가서 막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상임위원장이나 본회의장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 한 번 안 보여줬던 분들이 지금 나서서 나는 중도 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관저 앞에 갔던 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청산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역구에는 있지만 본회의장, 상임위장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내가 열심히 잘해왔으니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희생해야 될 자리에는 희생하지 않던 분들이 나는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 나서서 당을 위해서 싸우고 야당과 제대로 싸워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쇄신인데 그러면 107명이 전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만 바뀔 마음이 없는 분들은 당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로 돌리던 총구를 민주당으로 돌려서 함께 싸울 마음이 없는 분들은 지금 당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7명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전사로 바꿔서 나아가되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그때는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내부로 총구를 돌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개헌을 막아내고 어떻게 거대 여당과 싸우면서 어떻게 특검을 막아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야당에, 그리고 그 당시는 야당이죠. 야당에, 그리고 공수처에 위법한 수사, 위법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절을
간저에 가서 이건 잘못된 수사다, 잘못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이 검찰에 와서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과 어떻게 같이 이 당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을 떠나시고, 그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야당과 싸울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국민의힘과 함께 가고, 어느 누구라도 지금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네. 새롭게 바뀌어서 야당과 싸우는 전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게 먼저 선쇄신 네. 후 청산이다. 선쇄신 후 청산이다. 그러나 그 쇄신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는 당이 과감하게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당내 의원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과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부를 공격하는 분들은 정말로 인적 청산이나 쇄신을 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총구를 민주당으로 돌려서 민주당과 예를 들면 그게 잘했든 못했든 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지만 단 한 명도, 그 180명 가까운 의원 어느 한 명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다 같이 명도? 모여서 방어를 하면서 예. 결국은 의결까지 가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민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의결 전까지는 다 모아서 똘똘 뭉쳐서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5분의 1 정도의 의혹이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빨리 지명 처리하라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총구를 내부로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총구를 민주당으로 돌리고 여당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쇄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으면 당을 떠나시고, 떠나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 지도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청산의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